네, 안녕하십니까. 박정우입니다. 네, 이번 방송 성도 ENG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도 ENG 어떤 종목이냐라고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굉장히 슬림한 코스닥에 있는 소형주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신용 비율이 굉장히 뭐 적은 부분이다 보니까 신용 물량으로 인한 주가의 안팎이 받는 부분도 적다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종목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정적인 한 가지 뭐 장치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본다면, 현재 이제 BPS가 이제 3분기 그 재무 기준으로 해서 16,465원입니다. 즉 청산 가치가 16,465원인데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3분기 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주가 5천원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청산 가치 대비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러나 이제 이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바로 뭐 청산을 해서 이제 주주들한테 돈을 분배를 자산들을 팔고 분배를 하는 뭐 그런 케이스로 갈 가능성은 적은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 대단하게 볼 것까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괴리가 상당하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런 가운데서 이 괴리라는 게 한 가지 안정장치로서 좀, 만약에 접근했을 때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기본적으로 이제 재무적인 안정장치가 하나 걸고 가는 거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뭐 사업에 대한 부분도 보고 여러 가지 다 봐야겠지만, 차트도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뭐 BPS가 이렇게 주가 대비 괴리가 있고, 뭐 이것을 이제 비유를 한 게 PBR이니까 PBR이 1보다 낮을 경우에는 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분명히 있다라고 재무 비율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기업 무슨 사업을 하는 기업이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보시면 이런 사업 부분들이 있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 특히 하이테크 산업의 설비에 대한 부분에 주요한 그런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보면은 지금 이제 뭐 2차 전지 뭐 관련해서 그런 공장에 생기는 것들도 상당하고, 또 그 뭐 양극재, 음극재라든지 또 추가로 이제 지금 중국이 반도체에 대한 뭐 중국 정부적으로 뭐 이렇게 막 자국화하려고 하고 강하게 뭐 액션을 취하려고 하면서 밀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그러한 것을 좀 늦추면서 또 반도체 패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 패권이 뺏어질 경우에 이제 정말 세계의 패권이 넘어갈 위험도 있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반도체 동맹을 강화하려고 하는 액션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가운데 어쨌든 중국 정부는 어쨌든 반도체를 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중국의 기업이 이제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데, 이런 걸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수혜를 당연히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반도체에 대한 투자의 증가에 따라서 성도 ENG의 자회사 계열사가 수혜를 보면서 성도 ENG까지도 뭐 수혜를 볼 수가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반대로는 또 중국의 약간 리스크라고 한다면 부동산 쪽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요 부분에서 마이너스 쪽인 요소가 발생할 부분도 조금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당장 뭐 긍정적인 쪽을 좀 더 비중을 높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추가로 이제 하나를 더 보면은 지금 현재 뭐 수주를 받아서 뭐 진행을 하고 있는 내역들이, 조금 프로젝트들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금 셀트리온 3공장 신축 공사에 대한 부분도 진행을 해서 이제 뭐 끝나갈 것으로 보여요. 내년에 뭐 납품 기한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추가로 최근에 이제 물류센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이제 물류센터 가격도 올라가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물류센터를 이렇게 공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약간의 마이너스 요소도 체크를 해본다면, 지금 현재 뭐 소송건이 지금 하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구상권 관련으로 해서 쭉 뭐 사고 가면 뭐 보험회사로 이제 뭐 피소를 당했고 쭉 내려가서 결국에는 지금
금액을 이제 일부분을 패소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것도 내기 싫다라고 해서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결과도 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처음부터 완벽하게 막 지고 들어간 게 아니까 일부만 좀 지고 진행이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뭐 잘 풀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잘 안 풀려도 이제 조금 잘 안 풀려도 이제 결국에는 뒤로 넘어가면 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이게 물론 이제 리스크 요소이긴 하지만 과도하게 뭐 요소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 뭐 재무적으로 자산 가치 대비, 청산 가치 대비 저렴하다라는 걸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중국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으로서 그런 이런 설비 공사에 대한 부분으로서 수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뭐 그 외에 뭐 물류센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차트로 좀 넘어가서 보면은 차트적으로는 주가가 쭉 올라왔어요. 쭉 올라왔고 코로나 이제 급락 저점이 있는 가운데 그다음에 주가가 여기서부터 쭉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지금 이쪽 자리에서 지금 좀 잡아주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일봉상에서 잡아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이렇게 차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동평균선이 아직 이렇게 내려오고 있지만 여기서 이런 식으로 타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돌아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해소 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의 흐름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 뭐 당장 뭐 급등하고 막 치고 올라가지 않더라도 뭐 테마에 엮여서 기본적으로 조금 뭐 안정감 있게 비록 뭐 거래량이 그렇게 풍부한 종목은 아니지만 조금씩 모아볼 만한 그런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차트를 좀 더 크게 보면 또 월봉 차트로 보면은 좀 독특한 게 또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월봉으로 보면은 내려왔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서 저점 찍고 쭉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 120, 10년이라는 기간값이죠. 지지를 받고 올라왔다가 지금 여기서 깨지고 지금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제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인데 지금 보시면 그 지지를 받았던 위치가 결국 여기 캔들들이 꽤 겹친 위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이게 여기 위치에서 조금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은 이제 약간은 뭔가 애매한 감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역회된 숄더가 완성되면서 주가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흐름상에서 이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또 인상적인 것은 여기서 거래량이 여기서 많이 터졌잖아요. 이제 일봉으로 좀 넘어가서 다시 보면은 지금 보시면 여기서 거래량이 대량으로 다 터지고 주가가 올라오고, 물론 여기서 추가로 뭐 터진 거래량 없이 그 다음에 빠졌는데 다시 한번 거래량 좀 붙으면서 이렇게 돌려진다면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쪽에서의 굉장히 뭐 큰 거래량 유입, 큰 돈이 누군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공시를 보면서 이제 차트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거 조금은 이제 뭐 다른 기존에 제가 올렸던 영상 대비해서는 조금은 뭐 깊이 있게 좀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기 이렇게 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6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깨지지 않는지 여부, 그리고 여기를 이제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라인 정도, 그러니까 5,400원에 대해서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를 보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저평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본다면은 이거 깨지더라도 밑으로 밀릴 때 오히려 기회로 좀 활용한다면 좋을 것 같다라고까지도 정리를 해보면서 영상을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